장외 주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오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투자 요건 있죠.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TV로만 함께 봤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본다면 그 속에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투자 전략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이슈들을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들만 콕콕 짚어서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퀄리타스 반도체 공모가 17,000원, 경쟁률이 무려 818.5대 1입니다.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도 흥행에 성공했고 오늘 바로 일반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 6조 한 2천억 정도의 뭉치돈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입니다. 이번에 오늘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경쟁률이 1628대 1, 증거금이 6조 2천억. 이 뜻은 첫날 이렇게 이 요즘 공모주 주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보통 60% 이상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뭉치돈들이 공모주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주 시장이 현재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드디어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의 공모까지 성공하면서 이 공모주 청약의 흥행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의 흥행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좀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흥행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계열사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오는데 이 에코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흥행에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미 이 삼형제가 이렇게 어닝 쇼크를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둔 에코 머티리얼즈가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이 3사 관련해서 보시면 현재적 가치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큰 영향 없이 공모주 흥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는 할인율이 적용된 주식이기 때문에 첫날, 이튿날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IPO 앞두고서는 해외 투자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수 없이 이렇게 좋게 잘 흘러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공모주 일정 인기 보이고 있다. 상반기 대비 32%나 올랐다고요? 그만큼 공모주 시장이 핫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비상장은 국내 장외 주식 어떻게 보면 거래 플랫폼의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8 커뮤니케이션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엄연하게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장외 주식을 대표하는 거래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특히 인기 있는 코너가 공모주 일정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던 일정표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모주 열기가 결합되면서 공모주 일정에 대한 그런 코스들이 상당히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공모주 열풍 우리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 잘 키운 비상장사 삼형제 덕보나라는 기대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HD 현대뿐만이 아니라 뭐 상장, 비상장 모두 다 좋다라고 해서 또 증권사들의 호평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HD가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 지금 비상장에서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삼형제를 살펴보시면 현대 로보틱스, 그 뒤로 현대 글로벌 서비스
현대 오일뱅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떠오르는 로봇 관련 사업에서 특히 국내 산업농 로봇 1위를 달리고 있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비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 HD 현대가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공부한다면 이 상장 주식도 덤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장 주식이 현재 상장되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HD 현대가 이 잘 키운 비상장 삼형제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LGD 현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자회사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비상장사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비상장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거래 서비스 직접 투자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이야기도 좀 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비상장 주식은 변방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제도권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은 1999년부터 꾸준히 일반 개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애매하고 있다가 2020년부터 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등장하고 삼성증권과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공개적인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사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증권사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경쟁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놔도 한 주, 두 주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차라리 선행시장인 비상장에 투자하는 선악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앞서 말하는 삼성증권 그 뒤를 이어서 신한, 그다음에 KB, 드디어 NHN까지 시큐리티 플랫폼에 연동해서 비상장 주식 거래에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뜻은 비상장 주식은 이제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주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시장의 이런 러브콜들 우리도 같이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IPO 대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증 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보증사라고 합니다. 찬바람 불 땐 배당 맛집인데 바로 여기에서도 지금 많이들 노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이 공기업이 상장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21년 가까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당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냐면 지금처럼 힘든 와중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찬바람이 불면 이 배당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이 배당하는 주식을 찾기 어려운데 오랜만에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이 상장되면서 국민 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배당 여러분들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엔 토스 이야기합니다. 토스 앱으로 기차표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서비스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죠. 네. 이곳에서 드디어 기차표 예매까지 가능하다. 다양하게 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스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겠고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는 기차표 예매까지 시작했다. 이 뜻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보다는 토스뱅크, 이렇게 알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현 MZ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원하는 기차표 예매까지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차표 예매까지 넓혀가고 있는 토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음엔요. 빗썸의 제로 수수료 공세, 거래소 점유율 지각 변동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빗썸 하면 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업비트가 1위를 달리고 네네.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이 빗썸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업비트가 시장에 거의 90% 가까이 95% 가까이 점유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점유율을 찾기 위해서 빗썸이 드디어 재료 수수료를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그러나 다시 지금 현재 11% 두 자릿수의 점유율까지 왔기 때문에 빗썸이 제로 수수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매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가상자산 플랫폼은 이 수수료를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의 수익성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고 빗썸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 점유율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위 업비트를 이기기 위해서 2위 업체 빗썸과 3위 코인 이 세 곳에서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빗썸이 수수료를 재료를 공포하면서 점유율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점유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율과 함께 움직이는 지각 변동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새내기주 이야기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가격 변동폭이 어마어마해졌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절반은 공모가를 하회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을 언제 파는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첫날 파는 게 좋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데이터로 보면 알겠지만 이 공모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0개에서 50개는 공모가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뜻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공모가 시장이 반짝하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첫날 수익을 보고 매매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못 쓰는 새내기주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장 아직입니다. 특히 상장된 주식 안에서.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첫날과 둘째 날이 가장 큰 변동폭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첫날과 이튿날의 매매를 이루는 것이 개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여러분들도 잘 주목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요 종목들의 현재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면서 우리 소영주 소장님의 시황 분석도 함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한 주간 시세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LG CNS를 너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로 바꿨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정보 서비스 업체로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새롭게 한번 진출을 시켜봤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14,900원의 현재가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죠.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가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76,000원, 63,500원인데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은 뭐니 해도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나야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와중인데 올 하반기에 코인 시장을 좋게 보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대체 코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두나무나 빗썸 코리아는 4분의 1 토막 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상장 주식 정말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두나무, 빗썸 코리아, 그 뒤에 있어 EVR 스튜디오 마찬가지다. EVR 스튜디오는 메타버스의 선도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 전에 정확히 작년 7월 달에 제1기획가 LG가 주당 15,000원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변동 없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내적 요건이야. 대적 요건으로 주식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VR 스튜디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도 비바 리퍼블리카 37,100원 전주와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켰고요. 야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 없지만 그래도 야놀자가 신사 플랫폼 특히 여행앱 아니겠으면 46,300원 그래도 4만 원대를 지키고 있는 신사 플랫폼의 야놀자가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상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뱅크도 K뱅크가 기본적으로 MZ세대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9,100원대 첫거리인데 인터넷 뱅킹 관련주는 좀 더 시장성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석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그 딜리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정의성 관련주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승계구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었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상장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는 상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의 소리가 나면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가격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들여서 이커머스 시장의 컬리죠. 이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이마트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저 이마트 시장도 쿠팡에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을 뚫기 위해서 이마트도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이커머스에 남아있는 신선식품을 배달하고 있는 컬리라든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생협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이런 피 튀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까? 과연 2024년도에는 상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의문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켓 컬리기가 마찬가지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등장해야 됩니다. 마켓 뷰티, 어떻게 보면 컬리 뷰티죠. 컬리 뷰티가 새롭게 시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거대 공룡 쿠팡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보수적 관점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비상장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개인적으로 상당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죠. 3,500원 저평가 관련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시장한 배당금 자체가 400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15% 가까이 배당금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는 배당 관련주로서도 3,500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는 기분 좋게 편입이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외 주식 주요 종목들의 현재 시세 정리를 해봤고요. 대응 방법도 챙겨봤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Q&A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로 이 시간 꾸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장외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Q&A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주식 매도 시 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가 0.05를 내죠. 그다음에 그 뒤에 코스닥 0.20. 비상장 주식은 0.35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0.35의 증권 거래세가 있고 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에는 반드시 양도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편입한 종목의 주식은 상장해서 팔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세를 내야 한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요. 주식 보관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는 회사에서 주권 보관증을 드립니다. 주권 보관증은 주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발행 상태의 회사에서 발행하는 미발행 주권 확인서 주식 보관증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잘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실했다면 회사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재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 보관증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신규 상장에 앞서 진행되는 수요 예측에 개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나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수요 예측은 기간, V치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정성을 확보해서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기간의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서 일반 청약의 기간의 수요 측에 결정된 공모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전 수요 측에는 개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수요 예측 끝나고 일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정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저는 장외 주식 초보 투자자인데 몇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금액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최소한 3개 정도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르고 3천만 원 이하에는 하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하지만 성장성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비상장 주식의 필수입니다. 비상장 주식에서는 반드시 성장성을 염두에 두는 회사에 집중 투자가 낮고 기본적으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갔을 때는 3개 정도 종목을 테마주 형식의 3개 주 정도 종목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3천만 원 미만이라면 한두 개 종목에 집중할 수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 초보자들이 여러 기업을 분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장 분석해서 오래된 시간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 본인이 자신하고 현재 본인이 어떤 지구군에 속해 그 직업에 맞는 종목, 여러분들 쉽게 분석이 용이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시에는 3개로 분산 투자, 그 이하로는 한두 개로 집중 투자한다는 거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장외 주식 기업 정보는 어디서 공부해야 좋을까요? 바로 이 시간 소형주의 네. 장외 주식 시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장애주식 관련 서적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 장애주식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주식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본인 스스로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종의 있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 회사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공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여러분들 전화하면 비상장 주식 담당자들이 회사 내용을 착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온전한 비상장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고 또한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고 그 동종 업종 상장돼 있는 동종 업종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적정한 가격이다. 이 정도의 기업 정보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늠치를 본인 스스로의 학습 노트에 적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발로 좀 뛰어야겠네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구 회사가 곧 상장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먼저 장외 주식을 준다고 하네요. 이걸 제가 장외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스톡옵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네. 스톡옵션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전에 있는 모든 주식들은 살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들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장외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파헤쳐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딱 중요한 이야기들만 모아서 우리 소영주 소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등록 절차에서 어떤 기업들 가지고 등록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성, 시장의 규모가 일정 정도는 있어야 상장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너무 작은 회사는 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시장의 규모, 성장의 잠재력이 내포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죠. 비율의 유의성과 매출의 우량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낮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물건은. 그래서 수익성을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재무 상태에서는 재무의 안정성이겠죠.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은 상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킹 캐피탈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냐. 통할이 있어야만이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재무적인 상태, 성장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술성이 또 이 기술력이 없으면 대기업들이 누구나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진출하지보다 독보적인 경쟁 우위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코스닥 등록에 갔을 때 흥행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경향성입니다. CEO의 도덕성이 요즘 계속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는 CEO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심사가 탈락되고 있기 때문에 CEO의 자질도 반드시 알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코스닥 등록이 된다면 흥행에 성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입성을 위해 필요한 질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소영주 소장님과 좀 배워봤습니다. 저희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외주식 주린이들을 위한 친절한 방송입니다.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는 장외주식, 오늘도 상식 투자를 위한 장외주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도 이 시간을 통해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